좋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반야신경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자님께서 공부를 자신의 말년에 나의 공부는 어떠하였다. 그걸 연령별로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그걸 6단계. 1번이 약관. 약밥 드세요. 1번 15지약. 32립. 3. 40. 부록. 4번 50. 5번 60. 6번 50대니까요. 70. 동심소요. 동심. 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걸 팔문헌의 문과 대입을 한번 해보자. 다른 말로 사덕이라고 하죠. 유학에는 사덕이 있죠. 사덕이 있는데 이 사덕을 우리는 인, 의, 예, 지라는 덕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덕이 우리가 호흡문을 외면서 맨날 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우주로 통하는 팔문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호흡을 하면서 팔문헌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덕 플러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덕을 갖추어야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숨만 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덕을 갖추는 겸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사덕이 겸비되지 않으면 맨날 호흡을 내면서 나는 지금 우주로 통하는 팔문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비만해서. 비만. 네. 그때 태극 수련법 했었잖아요. 태극 수련법 했을 때 비만해서 못 들어갔다고 그 앞에서 태극문을 열고 뭐 했습니까? 온몸 설기 했잖아요. 온몸. 네,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무게를 마음의 저울로 재가지고 그거 하는 그 수련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 인, 의, 예, 지에 해당하는 게 의는 인간의 나아갈 방향으로 되어 있죠. 오를 의자. 오름. 옳아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그 사단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 네, 사단에 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질문, 퀴즈 답변해 주세요. 의에 해당되는 마음이 뭐였죠? 사단. 맹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 가지고 이황선임과 의는 시비지심. 시비하는 거. 즉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옳음을 선택하는 게 의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게 유학에서 그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하면 시비지심이 강해지면 뭐가 나오냐면 대의명분이 나와요. 명분을 중요하게 합니다. 방향을 설정할 때. 그래서 이 의에 해당하는 게 이 6개 중에 무엇일까? 의에 해당하는 게 시비지심이라고 했고 아까 인간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선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의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한 번 나왔습니다. 네, T선님 넘버 2 31위. 네. 저도 1위. 네, 1위. 네, 또. 네, 다른 분 또 찍어주세요. 6개 중에서. 네, 나머지 5개 남았습니다. 4번이요. 4번이요. 네, 여기 2표. 여기 4번 1표. 여기 또 열심히 적고 계시는 4번 네, 2표. 여기. 네, 이제 일단 요거 나왔습니다. 의에 대한 거. 답은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문이 의니까 의, 그 다음에 예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인간이 다듬어야 될 것. 네. 5번이요. 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5번. 네, 5번 한 표. 나도 5번. 네, 2표. 예에 해당하는 것. 빨리 두 분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 찍어보세요. 5번. 5번. 아이고, 세 분. 4번. 4번, 네. 인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인이 6번. 나도 6번. 6번, 세 표. 네, 네 표. 네, 저게 맞아요. 5번이 그거라는 가정하에 6번인데. 네. 그렇다면 D는 1번. 1번 또는 4번. 1 또는 4번, 뭐 1번으로 할게요, 그냥. 네. 3번. 네, 또 3번. 네, 3번. 네. 3번, 3번.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네. 그래서 의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고, 얘는 다듬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는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 D는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의가 2번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근데 그냥 왜 아까 이쪽으로 이걸 찍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32립이라고, 인이 32립이라고 하셨는데 왜 2립이 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소견 발표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는 15지학입니다. 학문의 뜻을 세웠다. 즉 학문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네. 그 다음에 32립은 예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통해 스스로 설 수 있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논문에도 보면 이게 32립은 예를 통해 설 수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40부록은 유혹, 우리가 5욕 7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욕에 대해 욕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하지 않는다. 이게 인에 대한 거. 그러면 지는 뭐냐? 지는 틈틈이 해서 읽고 있는 경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 내용. 이걸 15지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학문을 봤더니 이쪽을 갖다 도라는 학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서브 지침이 되고 나중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52 지천명에 이때 이제 그 주역을 이때 배우면 뭐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 갖다 넣을 수도 있긴 하고 이거 나머지는 그 이후 단계 사덕을 뛰어넘는 단계 사덕을 통해서 지천명과 이순과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근데 여기에 이제 지학이라는 데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라 도에 대한 학문을 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예. 가장 큰 학문 쉽게 얘기해서 가장 큰 학문 그냥 작은 학문이 아니라 큰 목표를 크게 세웠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립이 홀로 선다는 얘기잖아요. 자립했다. 예. 예를 통해서 자립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혹을 견딜 수 있었다.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홀로 섰기 때문에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다. 홀로 서지 못하면 땡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죠. 이립에 해당되는 우리의 공부에 갖춰야 될 3가지. 몸 독립. 그렇죠. 자립에 대한 3가지 자립이 있잖아요. 네. 경제적,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그다음에 정서적, 독립. 그렇죠. 네. 얘가 가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립에서는 몸을 바로 세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공자님의 공자님 지침 따르다가 힘들어서 죽는다. 그럴 때는 문지방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뒤로 가져갈 때는 그 임금님 앞에서는
이러고 가야 되고 막 수많은 그런 그 예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거 네. 수련 없이 호흡 없이 명상 없이 그냥 책 보고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주장을 하신 그 주의께서 호흡수련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공장님과 같이 수련하는 아니 거예요. 공자님 그건 후대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호흡법도 전수가 있죠. 보면 돼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한국의 고전 중에 그 3일 신고라는 고전이 있어요. 그게 뭐 위선이 어쩌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식, 지감, 금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호흡을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탁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탁기가 어디에서 탁기가 많이 나오냐? 시체 옆에서 탁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내용 그 당시에는 전쟁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탁기가 원한 맺혀서 죽은 귀신들이기 때문에 탁기가 좀 심했겠다 그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를 여기다 해서 사덕을 요 공자님의 공부 단계로 해보면 사덕이 된 다음에 뭐예요? 지천명 할 수 있었다. 지천명은 다른 말로 그거죠. 견성. 지천명은 견성.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아서 하늘의 뜻을 좀 더 하늘의 뜻을 아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주역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출을 하세요. 지천명에 가출하신다. 50대에 가출을 하세요. 예, 공자님이 가출하시지. 가지고 그걸 갖다 천하주유라고 표현하죠. 천하주유. 아니 공자님이 주역을 공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역을 50번에 위편 3절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공자님이 주역 관련된 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 하필 50에 1000명을 아신 분이 주역 공부를 말씀하셨을까? 1000명을 아신 분이 왜 주역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어째서? 주역이 하늘의 말씀이라는 건가? 지천명에 하셨으니까 주역을 100번 읽으면 머리를 되는 거야. 우주의 법칙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 실천을 방향을 설정하시는가? 뭐 그건 해석은 나름이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질문이 뭐였는데요? 왜 하늘의 뜻을 아신다는 분이 뜬금없이 주역 공부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알아야 된다고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게 가출을 하셨다. 우리는 그걸 갖다 천하주유라고 표현한다. 천하를 돌아다니시는 몇 년간요? 16인가 17년인가? 네. 50대 후반에 중후반에 전쟁 노숙하고 어부발을 맞으면서 부부관계 쫓기고 체질이 타고나죠. 그다음에 그 상갓집에 개라는 소리도 듣고 비난과 야 너는 그 깨달았다는 자가 그 앞에 있는 길도 모르냐 하면서 그 비아냥도 듣고 막 그러신 거잖아요. 예. 주유는 왜 어느 정도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천하주유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50대에 가시거든요. 50대 중반이거든요. 그게. 가지고 70대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이고 가출했더니 힘들더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출은 한 번씩 해봐야겠네. 그렇죠. 우리 지금 가출 중인 거 이 가출은 가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만행을 하신 거지.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한번 해서 자기만의 어떤 논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왜 하필 50 이후에 주역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를 알면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를 하죠. 주역이라고 하지만 역이라는 주역을 갖다 주님은 그냥 역이라고 하잖아요. 역은 그 글자를 풀이하면 해와 달이거든요. 해와 달, 선, 문. 주는요? 주역은 그거는 주나라 여기다 해서 주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여기는 해와 달이 움직이는 그런 원리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했던 거는 경성해도 네.
해달해도 네. 그냥 이렇게 해달리는 거는 온몸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거 봐야 그래도 시기라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내는 그 시기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봐도 아실 수는 있지만 네. 어렵지 않게 책을 보니까 그것들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음양의 관점으로. 여기라는 게 주역이라는 게 음양의 관점으로 해와 다르기 때문에 음양의 관점으로 순환하는 과정. 그래서 순환하는 과정을 갖다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천건에 보면 건이란 무엇이다? 가 나오거든요. 그게 원, 형, 이, 정이다. 네.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이 원형 이정의 사덕 이건 인덕이라고 표현해요. 인의예지는 인덕이라 표현하고 원형 이정은 천덕이라 표현해요. 천덕그룹이 아닙니다. 하늘의 덕, 하늘이 가지는 4가지 덕목. 이게 세트예요. 인덕 4가지와 천덕 4가지가 합치면 8개가 돼요. 8덕이 돼요. 8덕이. 네. 그래서 인덕에는 4단이고 네, 그래서 여기는 의는 12지심이 들어가는 거고, 이는 측은지심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사형지심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가 뭐였더라? 네, 수호지심. 근데 그 4가지 천덕은 천덕은 원형 이정. 네. 그래서 원형 이정을 나누면 하늘이 어떤 상태로 운행되는 그런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중천선을 알면 주역의 모든 걸 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형 이성을 해석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으뜸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깊이 있는 내용이. 원은 척하게 대하는 것이요. 네. 성은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요. 이는 의료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정은 사물의 건강.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짧게 있는데 깊이 있는 풀이가 없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풀이가. 가지고 이거 갖다 고들정자거든요. 이게 정자가. 근데 고들정자를 바를정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원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으뜸원자. 가지고 으뜸원자를 써서 나라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가 있죠. 원나라 몽고가. 네. 주역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네. 주역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덕의 지인데 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따로 있는 것 같다. 지잖아요.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게 경전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전. 그래서 이 경전 공부 우리는 경전을 뭐라고 표현한다? 선사라 표현한다. 네, 선서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근데 뜻을 시보지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학 지묘의 이율곡 선생님께서 몇 가지를 갖다 3가지인가 6가지인가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기가 없어서 뜻을 함부로 세우지 못한다. 네. 과감하게. 그 다음에 뭐 몰라서 못 세운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뜻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세우면 꼭 홀로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득이라는 게 홀로 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홀로서. 그 다음에 유혹을 넘겨야 되고 유혹을 넘기는데 거기도 나오죠. 성대하고 싶다 해도 악기들이 뭐 유혹했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꼭 이 유혹의 단계가 있는데 유혹이 오욕이기 때문에 기본이 오욕이잖아요. 오욕이면 뭐였죠? 생각하시는 대로 식욕, 성욕, 명예욕, 그다음에요? 식욕, 물욕, 불질욕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몸에 대한 거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거. 부록이 그런 뜻이구나. 그다음에 성욕도 몸에 대한 거고
명예에 해당, 여기 이제 권력욕도 들어가죠. 그래서 몸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고, 편안하고자 함에 대한 욕구,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명예나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물질욕이라기에는 가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채우고자 하는 거. 근데 물질로서 채우고자 하는 거고, 명예욕은 뭘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지고자 하는 권력이 그거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야 된다. 물질력. 네,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이걸 했더니, 그때 그거 해서, 그거 뭐 하시냐, 관리하시잖아요, 관리. 임용되시잖아요. 하시다가,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에이, 나 못 해먹겠다. 집 나갈래. 가출하시죠. 영화 공자에 보면. 나 못 해먹겠다고 이제 가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자 몇 명이 따라왔다. 그러면서, 십수년을 주유하시는 거고. 네. 가지고, 네. 나 좀 관리로 써줄 수 없을까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 나라 안 되네. 뭐 또 옆 나라로 가서 나 좀 써줄 수 없을까. 내가 속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순을, 그러니까 이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이순을. 걸림이 없다. 네. 지감이 완성되었다. 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욕망이었잖아요. 이건 욕망이었고, 부록은 욕망이었고, 이거는 감정. 그럼 부록은 금총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더라.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더라.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인의 단계라 표현하죠. 이 수는 뭐예요? 중각이다. 이걸 지천명은 초각이다. 초각, 중각, 종각. 그래서 그 중각에는 3탈이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탈피를 해야 되는데 합이 4탈인데 처음에 1탈은 몸에 대한 몸을 벗어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 몸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거 있고 두 번째가 뭐 감정에 대한 걸 벗어야 되고 뭐 세 번째가 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몸에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가 해탈의 첫 번째 단계. 중각에서. 이순. 그러니까 이순이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중각 중에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두 번째 탈. 네.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되는 거. 그럼 지천명이 안 되면 초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의 뜻을 모르는데 지천명 됐다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게 내가 알고 싶으면 언제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계가 지천명이다. 이게 말씀 대표에 있어요. 네. 지천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아는 게 견성이다. 그런 네. 얘기 했잖아. 내가 말하는 선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건 이제 선인의 단계. 네.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실 때도 이미 그 단계에서 동심까지 다 관통하는 얘기지. 네. 선생님도 주역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주역은 안 하셨어요. 주역은 다른 방식, 다른 역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이치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 천명이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데, 천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걸 갖다 보니까 주역이라는 책이 천명이 움직이는 걸 갖다 기록해 놓은 책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번에도 역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가 동양에서 쓰는 역은 두 가지 역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사상 8궤 64궤로 넘어가는 주역쪽 계열이 있고 여기 오행으로 쓰는 명리학 계열의 역이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역 공부는. 오행과 사상 음양 쪽에. 네. 아, 그 음양적 있는 역도 있고 오행 있는 역도 있고. 네, 주역은 음양적인
여기에요. 오행이 여기 있어요. 아, 오행이 우리가 오행 배우잖아요. 사주 명리가 그거잖아요. 오행이잖아요. 어떤 쪽이 또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어떤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죠. 예, 둘 다 공부를 개념적인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 역의 개념은 해와 달이 있었는데 해와 달이 없던 시절 이거 갖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세급형. 뭐고 하나에서 무국 단계, 원의 단계에서 이게 내면에서 갈라지는 단계. 이걸 태극이라고 하고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 음양이라고 되고 얘가 반대로 나눠지고 이제 사상이 되고 팔배로 되고 쭉쭉쭉. 그냥 사강상에서는 오행으로도 봤어요. 그렇죠. 아니 음양에서 하나는 사상으로 가고 하나는 오행으로 가고 두 개가 예. 진짜. 그러고 해서 이게 분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공부의 과정이 여기에서 이게 인생살이는 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세분화되는 과정. 인생살이는 세분화되는 과정이고 공부의 과정은 수련의 과정은 세분화된 걸 하나로 모아서 나가는 과정이다. 항상 알고 싶었어요.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돼.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지. 많은 참가들이 가는데 설명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핵심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세분화시켜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에. 그래서 본질로 가려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가지치기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고 그래서 무슨 과정인데요?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화시키는 과정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세분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이 과정을 두 개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어떤 단계다? 마음 공부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공부다.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심공의 1단계에 해당한다. 심공의 과정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다. 작은 건 작게, 큰 거는 크게. 작은 걸 크게, 큰 걸 작게. 근데 선생님 당연한 걸 얘기하나 했더니 작은 걸 크게 작게. 네. 저게 저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색즉시공, 이게 공즉시생 방향 아니에요? 야, 역시 아주 제출하신 분이다. 과제 제출자, 작은 숙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 여기가 공회 단계잖아요. 공회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고요? 색즉시공. 그렇죠. 색즉시공이에요 이게. 그럼 공즉시생, 질색. 이게 공즉시색인 거고. 이걸 다른 말로 그러면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표현은 한자로. 선인화. 아니 이거 한자로 더 줄여야죠. 이건 내자나 되잖아요. 공인 아닐 것 같고 복잡 나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 맨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뭐 토성, 종성, 중성이요? 그건 한글에서 쓰는 거고. 아, 한자구나. 무심. 두자나 되잖아요. 한자. 무. 야. 아니야. 색즉시공의 공부가 있고 공즉시생의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금강경이 이거라고 그랬나? 그다음에 여기는 화엄경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즉시색에 대한 게 화엄경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은 이 두 가지를 갖다 더 줄여가지고 하는 걸 갖다 선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세트로 하는 게 네, 요거 한 글자, 요거 한 글자. 탈. 나 가만히 있어. 탈탈 털어야 되겠다. 맨날 쓰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 뭐 지난번은 기억을 할 수가 없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10분 전. 한국 사람도 자꾸 한자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힌트를 더 주세요. 맞아. 호흡이래. 맞춘 것 같아. 흡이라 쓰고 뭐 그러고 풀 수도 있죠. 네, 이것도 뭐 비슷해요. 네. 네. 호의 과정이고 흡의 과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는 호흡으로 본다면 날숨이고 이거는 들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비우는 과정이고 채우는 과정이고. 성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과 명이죠. 저는 안 쓰는데 그거. 그러니까 서로 가고 명으로. 성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성형이랑 비슷해서 성명이 되는 거지. 이름을 바꿔라. 야, 왜 저걸 몰라도 생각을 못했지? 맨날 아침부터. 이게 성공부예요. 이번 주가 그거 명품. 우리 먹공부 저기 하고 있잖아. 나무. 죽었다 살아났어. 네. 부활. 그래서 그런가요? 색즉시공이 색에서 공으로 가는 색이 공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색이 공이다지만 색이 공으로 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색즉시공이 되는데 이게 빠지면 불완전한 거다.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완전한 거다. 그래야 순환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